스노트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입니다. 아, 5강.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정답도 하긴 하겠지만 내용, 주제를 비롯해서 내용 파악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처음에 meaning matching. 무슨 뜻이야? 의미 매칭. 요게 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 매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자, 의미 매칭은 프로세스, 과정이다. 그래서 이 의미 매칭 과정이 무엇인지 이걸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자, 무슨 과정이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이제 recognizing elements in the message. 우리 메시지에 요소들을 인식해. 그래서 요소들은 referent, 지시 대상들이래. 어쨌든 요소들을 인식해. 자, 메시지에 요소들 인식. 자, 그리고 accessing은 recognizing하고 병렬 구조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의 기억에 접근하는 거야. 인식하고 기억에 접근해. 자, 뭐 하기 위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의미냐면 we 이하가 meanings 꾸며주죠. 우리가 그 요소들, 이 요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의미 매칭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기억 속에, 자, 우리가 이제 암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메시지의 요소들을 인식하고 우리의 그런 기억에 접근하는 과정이에요. 됐지? 이게 바로 의미 매칭 과정이랍니다. 이어갈게요. 자, 이것은 비교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태스크이래. 이걸 뭐 일일이 우리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서 막 일일이 막 매칭시키진 않잖아. 자동적이지. 자, 그러면서 이승 가주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진주어입니다. 그 데일 오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래. 뭐 하는데? 자, 우리 이제 미디어 메시지에서 이 상징들, 뭐 요소들이겠죠. 이 상징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들의 표준적인 의미를 암기하는 거. 암기해둬야 되겠죠. 암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거래. 하지만 once learned. 자, 우리 여기서 once 부접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는 거야. 하지만 일단 학습되게 되면, 우리가 머리 기억 속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학습되게 되어지면 이 과정은 루틴, 일상적인 것이 되는데, 즉 금방 말했잖아, 자동적인 거, 어렵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개념이 정립되어야 돼.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메시지 요소들을 인식하고 그 우리의 기억에 접근하는 과정. 그게 바로 의미 매칭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to illustrate 예를 들자면 뭐 지금부터는 편안하죠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으니까. 자, 예를 들자면 자, 우리 한번 되돌아보래요. 언제냐면 여러분들께서 처음 우리 읽기를 배웠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래요. 자, 여러분들은 자, 우리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명사전법입니다. 즉 주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페이지에 인쇄된 단어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죠.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단어들을 먼저 이제 인식하는 거, 바로 이제 요소를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이제 의미를 각 단어의 의미를 암기해야만 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암기해야만 했어. 자, 암기를 하고 그래서 암기를 했으니까 그 암기한 기억에 접근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자, the first time 이거 부사절이야. 그러니까 the first time 이게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딕이 공을 제인에게 던졌다 라는 문장을 처음 보았을 때입니다. 처음 보았을 때. 그 다음에 which 접속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왜? 앞에 the first time이 부접이야. 이미 부접 나왔으니까 접속사 필요 없죠. 그죠? 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 근데 접속사 필요 없다니까. 앞에 접속사 the first time 있다니까. 그럼 대명사 주어 즉 it 바꿨으면 되겠죠. 그래서 it이 답입니다. 자, 봤을 때 여기서 it은 그냥 또 형식상의 주어입니다. 형식상의 그 의미상의 그러니까 가주어란 말이야. 봤을 때 자,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진주어인데요. 어쨌거나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했대. 노력이 필요했어. 자, 투부정사 진주어네 그 문장을 단어들, 즉 요소들로 디바이드 하는데, 그리고 또 뭐 하는데 계속 병렬 구조. 그다음에 그 각 단어의 의미를 recall 기억하는데, 그리고 또 병렬 구조. put it all together니까 그거 모두를 다 합치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 요소를 그러니까 문장을 단어들로 분리하고 각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모두를 합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의미 매칭 과정이죠. 요소를 인식한 다음에 우리 이제 기억에 접근해서 그 의미를 매칭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막 되게 어렸을 때는 이게 막 그 시간이 많이 필요했지만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더 빠르고 더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에서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무슨 과정이냐면 being able to recognize a longer list of reference 지시대상들, 즉 요소들의 더 긴 리스트를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들의 이 지시대상들의 denoted 주석이 나와 있지 표시된 의미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to recognize하고 to memorize 그런 구조니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걸 기억해서 그런 기억에 바로 접근하는 게 바로 의미 매칭 과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글은 의미 매칭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우리 이제 어법 문제니까요. 어법을 보기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 보기 1번은 우리 병렬 구조, recognizing하고 병렬 구조. 보기 2번은 우리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상태에서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물론 이제 생략된 주어의 관계를 따져보는 건데요. 뒤에 이제 그래서 목적 없거든. was learned 끊어지는 겁니다. 일단 학습되어지게 되면 되는 겁니다. 뒤에 목적 없으니까 과거부터 쓰면 되겠죠. 자, 보기 3번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입니다. 즉 문장에서 주목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죠. 거기에 learn의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자, 보기 4번은 앞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있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접속사도 필요 없죠. 즉 대명사인데 가주어 자리니까 이 대명사에 쓰면 된다는 거. 자, 보기 5번은 수일치. 우리 항상 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일치죠. their 수일치. 앞에 이제 reference를 받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 와, 우리 이제 이것도 어법이네. 자, machine like brain, 기계 같은 두뇌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를 기계 장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같은 두뇌의 개념이 inspired and guided, 그러니까 영감을 주고 가이드 하고 해왔답니다. 신경과학에 영감을 주고 또 가이드를 해왔대. 자, 그것이 최초로 제시된 이후로 17세기에 콤마 ing 분사 구문이지 뭐뭐 하면서 더욱 신비로운 개념들, 우리 이제 영혼과 육체에 대한 좀 더 신비로운 개념을 대체하면서, 즉 신비주의 없어, 정말 기계 같은 두뇌입니다. 와, 그럼 이제 처음에 무엇인가요? 기계 같은 자, 이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갈릴레오의 발견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이제 분사구문이지 과학자들은 우리 사이언티스트가 주어입니다. 과학자들은 자, 누구냐? 여기에서 갈릴레오가 콤마 후에는 갈릴레오를 부연 설명하겠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누구냐면, 자, 우리 that, what 구분하는 거 너무나 많이 배웠지? 자, 뒷문장 보겠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행성들이 이해될 수 있대. 무엇으로서? inanimate bodies는 무생물체입니다. 무생물체. inanimate가 무생물의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inanimate bodies니까 무생물체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뭐가 되어지는? moved, 움직여지는, 뭐에 의해서?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동되어지는 그런 무생물체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까지 the planet부터 forces까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접속사 대신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갈릴레오거든. 이런 갈릴레오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과학자들은 동사 came 동사입니다. come to 동사랑 뭐뭐 하게 되다. did 이하를 믿게 되었어요. 자, 뭘 믿게 되었냐면, 자, 모든 자연은 기능한데 무엇으로서? 대형 큰 우주의 시계로서 기능한데. 자, subject 이하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앞에 being 생략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be subject to가 뜻이 뭐뭐의 지배를 받다야. 뭐뭐의 지배를 받다. 그래서 물리학의 지배를 받으면서, 즉 철저히 기계 같은 물리학 법칙에 그대로 적용을 받아. 그래서 물리학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대형 우주 시계로서 기능한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대. 살짝 느낌이 와야 됩니다. 어떤 관점을,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어떤 관점을 취하는 것인지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개별적인 생물들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기관들을 포함해서 우리 개별적인 각각의 살아있는 것들을 mechanistically 부사 써야 되겠죠. 지금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거잖아.
우리 explain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대. 기계적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explain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 mechanistically를 써야 되겠습니다. 됐죠? 마치 as to는 as if랑 동의어죠. 마치 뭐뭐처럼 마치 그것들이 마찬가지 기계들인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 과학자들은 뭐래면요? 자, 모든 생물체들을 자, 뭐로 봤다는 거? 기계처럼 생각한 거죠. 생각해보자. 이런 관점인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개념, that은 동격이 대절이 되겠죠. 이러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자연은 거대한 메커니즘, 기계장치이다. 기계장치와 같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동격의 대절입니다. 모든 신체 기관들은 기계 같다. 라는 이러한 관점, 이러한 개념이 자, C는 동사절입니다. 그래서 replaced 한 거죠. 대체한 겁니다. 뭘 대체했어? 2000년 된 그 고대 그리스의 개념. 자, 고대 그리스의 개념은 뭐였냐면 대선 주관대 view A as B, A를 B로 여기다 모든 자연을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 기계가 아니라 또한 자, 우리의 신체 기관들을 계속 또 이제 as야 우리의 신체 기관들을 anything but이 되게 중요한 뜻이거든. anything but은 never야 never. 절대 무엇이 아닌. 즉 우리의 신체 기관들을 절대 무생물의 기계 장치가 아닌 것으로 본 게 2000년 된 고대 그리스의 관점이거든. 그런 관점을 대체했다. 즉 그건 치워버리고 이제 모든 생물체들은 기계와 같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마련 문장 이 첫 번째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계론적 생물학이네. 이게 뭐냐면 기계론적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새로운 기계론적 생물학의 최초 엄청난 업적은요, 아주 brilliant, 훌륭하고 또한 독창적인 업적이었습니다. 정답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핵심은 그냥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3번. 계속 말하지만 우리 수능은요, 수능은 우리 학생들의 수능 영어도 수능이 뭐니?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제일 중요한 게 논리 사고력이야. 그래서 영어를 읽는 것도요, 영어도 글을 읽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 글의 흐름, 그거를 잘 타면, 그러니까 항상 문장마다 항상 논리적인 흐름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걸 할 수 있으면 못 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글이라고. 자, 3번 흐름 파악입니다. 하도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자, 처음에 리를 되게 중요하지. 구성어입니다. 리를 다 오시니까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다는 얘기지. 자, 대비야. 기후변화가 make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이시 가목적어고요. 하들 여기에 목적격보고요. to 부정사구가 진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뭐 하는 거? 충분한 식량 생산하는 거. 누굴 위해서? 전 세계에 점점 증가하는 인구를 위해서. 즉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게다가 또한 바꿀 거랍니다. 계절적인 어떤 타이밍,
그리고 이용 가능성, 그리고 질, 무엇의 수자원의 이런 것들을 바꿀 거라는 거 의심의 여지가 없대. 자, 전부 다 이제 뭐가 기후 변화가 문제야.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성 또는 수자원 이런 거에 다 그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런 말이겠죠. 굉장히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어? 우리가 뭐 미리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그래도 뭐 기후 변화가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죠 세상에, 그지? 기후 변화 자체가, 그지? 자, 그래서 우리 avoid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잖아, 그지? 그래서 extend는 넓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을 어디까지 넓혀? 이미 환경적으로 위협을 받는 지역들로까지 농업을 넓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까지 농사를 짓기는 무리잖아, 그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 현재의 비율인데요. 농업 생산성 성장의 현재 비율이 will have to be doubled, 2배 이상 되어야만 할 거랍니다. 누구에 따르면? 월드뱅크에 따르면. 동시에 뭐 하면서? 관련된 환경 피해를 미니마이징, 최소화시키면서. 그런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지. 응? 자, 그래서 in the extreme event of a 5 degree Celsius warming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5도씨 온난화, 그러니까 5도 더 더워지는 겁니다. 이 경우에 농업 생산성은요, 아마도 would be likely to decline, 감소할 가능성이 있죠. 전 세계에 걸쳐서 특히 열대 지방 트로피크스는 더 크게 영향을 받겠죠. 가뜩이나 더운데, 그지? 자, 그 다음에 with는요, 전치사 with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레전드 같은 뜻이죠. 그래서 농업 관행들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특히 열대 지방에서는 더더군다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대대를 의미할 수 있겠네요. 자, 3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추가 300만 명 이상이 malnutrition, 영양실조, 매년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4번 문장 과거문을 뺄게요. 읽어보면 선생님 항상 흐름 파악해서 일단 전반부의 글의 주제나 핵심 소재를 파악하고요. 나머지 보기에서 읽을 때 주어를 잘 보라 그랬잖아. 그리고 의심되는 보기가 있다면 그걸 빼고 앞뒤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그래서 일단 4번을 뺄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even the more like, 그러니까 뭐냐면 금방 5도씨 온난화는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한 거고요. 그지? 5도 올라가면 이건 진짜 뭐 지구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even the more like, 좀 더 가능성 있는 2도씨 온난화조차도, 그렇죠. 2도씨 올라가는 건 진짜 뭐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2도씨 올라가는 것조차도 아주 새로운 웨더 패턴을 만들어낼 겁니다. 챌린징 이하가 패턴 꾸며주죠. 어떤 패턴이냐면 전통적인 농업 관행에 도전하는 새로운 기상 패턴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밀년 100만이니까 100만 이런 명에서 4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근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번 되고요. 요거 말하고 있죠.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굶주림에 처할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볼게. 순서 문제야. guilt, 죄책감이야. 죄책감 이거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shame은 수치스러움.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이거 구분할 수 있어? 우리 죄책감이랑 수치심 이런 말 써야 되나?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 우리 이제 죄책감, 수치심
좀 지울 수 있어? 나도 사실 없네. 이 지문을 보면 알겠죠? 거기 보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은 구별되어져야만 한답니다. 이 지문을 읽으면 우리 오늘부터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겠네요. 자, 그 차이는 lie, 놓여 있다. 우리 lie는 자동사로 거짓말하다는 뜻도 있지만 놓여 있다 그런 뜻도 있죠. 무엇에 how부터 간 의문, 얼마나 폭넓게 그 나쁜 감정이 일반화되는지. 말 더 어려운데 이제. 말 더 어려운데? 도대체 뭔 소리야? 와, 얼마나 폭넓게 그 나쁜 감정이 일반화되는지?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자, 정답 넣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분해볼게요. 지금부터 구분해볼게요. C번, 죄책감은요 좁게 액션, 어떤 행동. 이거는 자, 우리 행동에 초점 맞춥니다. 행동 자체, 알았지? 행위. 반면에 수치심은요, 와, the whole person, 그 사람 전체, 인간성, 그 사람 전체. 야,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타격이 크지 않겠어? 이거는 그냥 그 행동만 말하는 거니까. 즉, 그 사람 전체에 퍼져나간대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말한대요. 나는 bad thing, 안 좋은 짓을 했어. 근데 shame은 말한대.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나의 존재 자체가 이제 의심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별, distinction, 구별에 기초한 명분은요, 동사가 has repeatedly shown 되겠죠.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디어를. 왜냐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shame은요 상당히 destructive, 아주 파괴적이야. 반면에 죄책감은 보통 이거는 constructive, 건설적이야. 야, 이 말은 그건 뭐 행동을 이제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치? 행동을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죠. 좋아요. 좋습니다. A번, 그래서 자, 이것은 자, worse는 형용사지만 뒤에 동명사 목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자, keep in mind, 명심하다. 명심할 가치가 있어. 뭐 할 때 여러분들의 어시스턴트, 조수, 아니면 직원 또는 자녀, 아니면 학생, 아니면 심지어 연인을 상대할 때 명심할 가치가 있대. 즉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something wrong, 어떤 잘못된 짓을 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비난할 거냐. 당연히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이렇게 접근하면 사람 상처받지 않겠어? 그래서요. 자, B에서 call 소유격 attention to는 무엇의 주의를 환기시키다요. 그래서 자, what they did wrong. what은 관계 대명사겠죠? 그래서 이 what 절이 to의 목적어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자, praise는 표현하다거든. 표현하다요. 너의 비판을 bad person, 알겠지? bad person. 자, bad person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as constructive as 뭐뭐만큼 건설적이지 않대. 즉 이거 안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건 안 좋다는 얘기지. 자, 뭐 하는 것만큼 allowing 자, 우리 이제 그래서 allowing은 앞에 praising하고 병렬 구조야. 동등 비교에서도 문법적인 병렬 구조거든. praising하고 allowing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allow 목적어 부정사,
그들로 하여금 자, who 이하인 who did a bad thing. 그렇죠. 아니고. 자, 나쁜 행동을 한 사람. 그러니까 좀 전에는 자, being a bad person,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즉,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쁜 행동을 한 사람. 그 행동.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만큼 건설적이지 못하다. 즉, 이렇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이겠죠. 맞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접근은요, 너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접근은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즉, 너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거짓말 그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 이거는 너는 인간 자체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지.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구분하는 거예요. 됐지? 5번. 이것도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가 자꾸 나오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Success and Innovation, 우리 혁신에서의 성공은 우리 이제 큰 영향 끼칠 겁니다. 무엇에? 삶의 질, in the years ahead, 다가올 수년에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 끼치겠죠. as 다음에 도치공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치군인데요. 앞에 조동사 will 있으니까 조동사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s will failure, 실패가 똑같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았지? 다시 한번 as 다음에 도치구문, 앞에 조동사 will 있으니까 will 쓴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처럼 혁신의 성공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 그럼 혁신이 뭘 말하는 걸까? 그 다음 장 볼게요. 아마도 암을 막기 위한 백신이 발견되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제 효과적인 수단이 발견되게 될 겁니다. 뭐 하는? 깨끗하고 이니그저울 스톱을 하면 고갈되지 않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전 지구를 위해 이러한 깨끗하고 고갈되지 않고 감당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발견되어지게 될 겁니다. 즉 상당한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또 아마 거대한 소행성 어딘가에 숨어서 어디에서 hiding 이하 하고요. intent upon이 뭐뭐에 아주 열중하는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hiding 이하하고 intent 이하가 asteroid 꾸며주는 것이죠. 어딘가에 숨어서 지구를 파괴시키는 것에 열중하는 큰 소행성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은 카타스트로피 대재앙. 뭐냐면 대승 주관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혁신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도 예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재앙인 이런 수행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금방 말했지만 혁신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developed country는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삶의 질은 오늘날 매우 depends upon 달려 있습니다. 무엇에? advancements, 발달. 무엇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자, 그러면서 이것은 점점 더 우리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러해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과학, 기술 발달이 삶의 질, 영향 끼친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 이제 과학 발달의 혜택은 와, 그러면 어크루 투가 이거 이건 진짜 이 수준급의 표현입니다. 이거 물론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투 주석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삶의 질에 끼치는데요. 끼치는데 이 혜택은요 종종 생긴데 not simply는 not only야. not only. not simply가 not only고 뒤에 but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크게 전 사회 전체에도 생긴대. 자, 요거 제가 붙이는 이게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생긴다고요. 영향 끼친다고요. 따라서 콤마 ing 분사 구문입니다. 따라서 자, 우리 이제 make O 형식 동사고요. 이시 가목적어, essentially 목적격 부어, 데이디아가 진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데이디아를 필수적 얘기하면서 데이디아 볼게. 일반 대중이 여기서 essential 필수적인이잖아. 이런 형용사 다음에 대절에서도 주어 다음에 당위성 조동사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사 support 앞에 should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 대중이 support 해야 돼. 와.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 둘 다. 교육, 연구 둘 다를 support 해야만 하는 것을 필수적이게 하면서 그치네. 자, 그래서 끼치는데 이게 영향이 전 사회에도 끼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과학과 기술, 교육 및 뭐였지? 연구 모두를 지원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 이거야. 영향 끼치는데 끼쳐서 그 끼친 영향이 사회 전체로 가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과학, 기술, 교육, 연구 모두를 지원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 only부터 너무 중요하지. 선생님이 문법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only 플러스 부사 또는 부사절. 이것도 선생님이 부정어 취급이야. 그들에서 대의 무슨 구문? 도취구문입니다. 그럼 거기 볼게. 자, 우리 이제 only in this manner까지 이겁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만이 자, 이런 방식으로만이 그 다음에 도식구 나와 있지? 우리 주어는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can hope입니다. 그런데 주어랑 조동사, 주어랑 조동사 can하고 도치가 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hope to enjoy, 누리기를 희망할 수 있을 거래. 무엇을? 삶의 표준. 그러니까 삶의 표준인데 어떠한 더 높은 뭐보다
than that에서 대시 가리키는 거. that은 항상 수위 저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a standard가 되겠지? a standard of living이 되겠죠? 자, 뭐보다 더 높은 삶의 기준이냐면 세대들. 어떤 세대들? that have preceded. precede는 앞서다. 즉 그들을 앞선 세대들의 삶의 기준보다 더 높은 삶의 기준을 누리기를 희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있잖아. 5번에 저리 대절 주어는 대절이 주관대절인데 선행사는 generations잖아. 그런데 themselves가 가리키는 건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입니다. 즉 서로 대상이 다르죠. 다르니까 제이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 them을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장 정말 너무 중요하죠. 도치구문도 있고 대치 지대시 가리키는 게 a standard of living 단순히까지 쓴다라는 거. 끝에 제기될 명사를 쓰면 주어 자신이 그대로 목적을 제기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 대절 선행사는 generations고 그 다음 밑줄이 가리키는 건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서로 대상이 다르니까 제기를 쓰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물론 그의 주제는 이겁니다. 과학기술이 기술 발달에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이 사회 전체로까지 가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과학기술 교육을 연구 모두를 지원해야 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6번 볼게요. 아이고. 6번 볼게. 물 한 잔만 마시고. 자, 이것도 어법이네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처음에 있잖아. quantify는 우리 수량, 그러니까 이제 양, 정량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수치화하는 거야. 자, 인간의 행동을 정량화, 잘 써줄까?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원래 이제 reduce는 이제 뜻이 줄이다잖아. 근데 reduce의 틀냐면요. A를 문장에서 A를 B로 바꾸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만 해석이 됩니다. 해볼게. 자, 인간의 행동을 정량화하려고 시도하는 것. 행동을 어떻게 그리고 또 이 행동을요. 일련의 통계 수치들 1년의 통계 수치들로 바꾸는 것은 여기에서 attempting하고 reducing하고 병렬 구조인데 이게 따로따로 아니라 하나의 통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정량화하려고 하면서 이 행동을 일련의 통계 수치들로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렵고 또 아마도 의미가 없대. 대신 우리 인류학자들은요, 퀄리테이티브, 그렇죠.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이거를 막 정말 객관화시킬 수 있겠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행동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되게 많이 하잖아,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질적인 연구에 의존하는데 그렇다면 콤마 위치 부연 설명. 그러면 이 질적인 연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수반합니다. 수반한데 자, long term 장기간의 관찰이야, 관찰. 그리고 또한 참여입니다. 장기간의 관찰과 참여 무엇에 대해? 또는 어디에?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과 활동들, 누구의? 그들 연구하는 사람들의, 즉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이나 활동에 그런 직접 좀 참여. 이것이 바로 참여자 관찰이에요. 이거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 참여자 관찰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것의 가치는 cannot be overstated 해설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현대 연구에서조차도 이거 상당히 의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reading include의 proximity 단어 진짜 중요합니다. 조석에 있지만. 그래서 이 연구 집단에 대한 아주 밀접, 그러니까 가까운 근접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또한 계속 병렬 구조야. 관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사 allow, 동사 자리. 이번 6월 고3 모의고사에서도 어법 문제 동사 중동사 자리 구분하는 거.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수능 어법에서 가장 기본은 동사 중동사 자리 구분. 맨날 얘기했잖아요. allow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류학자들 하여금 훨씬 더 깊은 이해, 뭐에 대한 인간 행동의 범위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대. 좋다는 얘기지 이거. 좋다는 얘기지. 자, 또한 adage 주석 보세요. 뜻 외우셔야 됩니다. See me as I do. 와우. 내가 하는 대로. 자,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즉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봐라. 즉, 이 말은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격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대. 그러니까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거. 뭐 할 때? 인간 행동을 연구할 때.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인류학자들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요. 뭘 통해서? 경청, 그리고 관찰, 심지어 참여.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수어입니다. 아이고. Go a long way toward. 뜻은 먼 길 가다 아닙니다. 뭐뭐에 큰 도움이 되다 그런 뜻이야. 됐지? 큰 도움이 되다 그런 뜻이라고. 자, dispel 뜻은 우리말로 무엇을 없애다. 그래서 자, 일부 고정관념들과 intolerance, 편협함. 우리가 뭐하고 있는? 홀드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다른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홀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나 편협함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자, 정리하면 핵심은 이거의 장점입니다. 어법 문제니까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A번은 관계대명사의 계획적 문법. 자, B번은 동사, 중동사 자리 구분. C번은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we hold가 앞에 있는 stereotypes and tolerance 꾸며주는 거잖아요. 맞지? 자, 7번 해보겠습니다. 7번까지 해볼게. 7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자, 흐름 파악이네요. 우리 이제 exclusive 테크놀로지는 독점 기술이야. 독점 기술. 야,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알죠? 독점 기술은 자 우리 이제 오로지 후 이하인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대. 누구냐면 요구되어지는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어. 또한 우리 계속 who have 그 다음에 또 and 다음에 또 who have가 되겠죠? 자 우리 이제 attitude 재능과 수단 그 특별한 훈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재능과 수단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농업은 따뜻함과 우리 강수와 토양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용 가능하지 않대. 누구들에게는 고산지대와 아주 건조한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용 가능하지 않죠. 즉 이런 사람들에게는 농업을 짓기 위한 그런 필요한 자원이 없는 겁니다. 또한 글쓰기의 발명은 형성, formation, 형성을 초래했죠. 클래스 계층. 야, 봐봐. 요게요. 엘리트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계층을 말합니다. 계층. 어떤 계층이냐면요. 스크라이브는 필경사, 주석부서요. 필경사가 뭐하는 사람이냐면 우리 손글씨로 글씨 쓰는 사람이야. 아니면 엘리트층. 어떠한? 자, 우리 필요한 시간과 수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글쓰기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계속 병렬 구조, 우리 대한 책들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필경사들이나 엘리트층인데요. 어떤 책이냐면, 그래서 핸드 카피들은요, 이것도 이거 좀 어려운가 이거? 이게 뜻이 수사본이거든. 수사본이 뭐냐면 원문이 있어. 원문인데 그거를 내가 손으로 직접 베껴. 손으로 직접 베껴 써서 이제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베껴서. 근데 그게 수사본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사본이고 또한 일반 대중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관에 보관된 그런 책들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계층이나 엘리트에 의해서 엘리트의 형성을 초래한다. 그럼 딱 거기까지 느낌이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 보기 3번 문장은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4번 이것이 바로 디비전 그래 분화입니다. 분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사람들하고 그냥 일반 대중하고 어떤 계층 분화. 그러니까 독점 기술이 계층 분화를 초래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분화인데요. 우리 이제 어떤 population의 분화입니다. 무엇으로? literate 하면 읽고 쓸 줄 아는, 즉 문해력이 있는 귀족들이나 priest, 성직자들, 지식과 권력이 있는 이런 문해력이 있는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의 분화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rule over, 통치하는 거죠. 문맹의 평민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 주제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독점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무엇이 사회 계층이 분화된다. 됐죠? 이겁니다. 사회 계층의 분화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 기술이 새로 생겨날 때 그것은 단지 우리 이제 그때 이니퀄리티 불평등을 증가시키도록 엘리트층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즉 계층 분화가 초래된다. 물론 as the years go by 세월이 지나고 이 비용이 계속 떨어지면서
점점 더 감당 가능해지겠지? 자, 모든 사람에게 점점 더 감당해지고 그로 인해 더 평등해지긴 할 거야. 할 거지만 중요한 건 새로운 어떤 기술이 새롭게 생겨났을 때 그게 어떤 엘리트층이나 계층, 특별한 계층에 독점되면서 이제 사회 분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게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아셨죠? 좋아요. 일단은 7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